자, 오늘 저희가 갈 길에 일단 지난 시간에 활용할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일단 적어봤습니다. 저희 지난번에 마지막에 했던 게 바로 내분과 외분이에요. 그죠? 내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플러스라고 얘기했고 외분은 마이너스라고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연산의 방법을 소개했고 그 방법의 소개로 이 녀석들의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했다고요? 자, 이걸 적어서 일단 우리가 오늘 어디로 먼저 들어가냐면 딱 다음 페이지 우리 오늘 들어갈 거 들어와봐. 4번 첫 번째 뭐라고 써있죠? 가계 이등분선이라고 써있죠? 내분 외분에 대한 첫 번째 활용입니다. 자, 가계 이등분선 정리라고 일단 첫 시작을 한번 해보자. 얘는 어떤 의미인지 한번 봐봐. 얘는 사실 이 녀석이 그대로 사용된다라는 표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 방법인데요. 이런 겁니다. 어떠한 삼각형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어. 삼각형이 하나 선택됐을 때 하나의 꼭지점 A라는 녀석을 가지고 그 A라는 각을 정확하게 2등분하는 선을 그린다 이거야. 오케이? 이걸 각의 2등분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각의 2등분선이 그려지면 이 삼각형 내에서 독특한 특징을 갖는다 이거죠. A, B, C입니다. 그리고 이 녀석이 만나는 점을 D라고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A, B 대 AC는 BD 대 DC가 된다라고 포인트 체크하시면 끝. 자, 요것도 공식화 시키셔도 돼요. AB 대 AC는 BD 대 DC. 살짝 랩처럼 해도 돼. AB 대 AC는 BD 대 DC. 오케이? 근데 이 식은 변하지 않아요. 콜. 이 점이 P로 바뀌면 이 D만 P로 바뀔 뿐, 이 D가 뭐 H로 바뀌면 H로만 바뀔 뿐, AB 대 AC는 BD 대 DC. 이 정보에 대한 변화는 없습니다. 가능해. 자, 근데 이러한 녀석이 변하지 않는다의 포인트로 첫 번째 시작했던 이 녀석은요, A에 대한 그냥 각을 2등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자체를 첫 번째 포인트로 잡으면 내각의 2등분선이라고 포인트를 체크하실 수 있다 이거야. 안쪽에 있는 각. 그래서 내각을 2등분하면 지금 보이죠? D라는 점이 B와 C 안에 있지. 그지?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이 내각에서는 내분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판단하시면 돼요. 의미 괜찮지? D라는 녀석을 구할 때 BC를 AB 대 AC로 내분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근데 이러한 녀석만 존재하는 건 아니고요. 활용의 포인트가 이게 외각인지 모르게끔 꾸며주고 바깥쪽에 있는 각을 이등분하는 문제들도 출제된다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정리는 설명하지 않는 분들 많지만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두 번째 개념, 외각의 이등분선도 있어요. 오케이. 자,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A, B, C의 외각을 이등분선으로 표현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연장선으로 각이 나타난 녀석을 이등분한다고요. 자, 살짝 그림이 편하게 이런 식으로만 각의 이등분선을 표현해 볼게요. 가능하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상황이 각의 이등분선이 외각의 이등분선이라는 포인트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시면 이 외각의 이등분선이 B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D라고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가능.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표현할 때 동일하다고요.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는 점의 위치만 바뀔 뿐 A, B 대 AC는 B, D 대 DC. 오케이. 자, 근데 그때의 상황을 지금 보니까 외각을 2등분했어. 그래서 D라는 점을 보니까 BC에 대한 표현으로 바깥쪽, 곧 연장선 위에 있는 점이라는 거 포인트 잡으실 수 있죠. 그래서 외각의 2등분선은 언제나 각의 2등분선을 통해서 활용하는 포인트가 외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자, 외분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내가 D를 구할 건데요. D는 BC를
AB 대 AC로 외분하는 외분 점입니다라는 포인트로 체크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그죠? 자, 왜 그러는지만 이유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직은 방학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내신 대비 들어가면 당연하다라고 일단 위치시키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설명 한번 합니다. 자, 이 녀석이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거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 사실은 이게 탈레스 정리라기도 하고요. 닮음이에요, 닮음. 단순한 닮음의 아이디어로 이 녀석을 붙였는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 연장선을 그렸을 때 이 녀석과 평행한 선으로 하나를 꾸미죠. 가능하지? 근데 여기는 그냥 포인트만 잡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닮음이 나타난다 이거예요. 나의 평행선을 그렸기 때문에 이 각은 이 각과 같죠? 그죠? 근데 그 사이에 선분 하나가 있으니까 이 각하고도 같다고요. 그지? 얘로서 억각, 얘로서 동의각의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의 길이와 여기의 길이가 같아진다고. 이등변 삼각형이 돼버린다 이거지? 가능해? 오케이. 그럼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녀석에 대한 표현 두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삼각형과 이러한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라는 형태가 나타난다 이거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그 닮음의 형태에서 길이의 비를 볼 때 어떻게 본 거냐면 AB 대 AC, 여기를 C'이라고 놓을 수 있겠죠? 길이가 같으니까 길이의 비를 얘 대 얘로 본 거야. 그러면 그게 얘 대 얘가 되겠지. 가능해요? 도형에서의 닮음으로 지금 닮음비를 표현했고 그 비가 어디로 와? 이 녀석의 길이는 이 녀석의 길이와 같으니까 AC'이었던 녀석을 이 녀석으로 바꾼 것뿐이야. 의미 괜찮나? 오케이. 단순한 닮음의 형태로 나의 비를 만들었습니다인데 이 녀석에 대한 표현을 굳이 알지 않더라도 우리는 내분과 외분이라는 연산법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목적의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요식만 기억하셔도 상관없다. 포인트 체크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로 넘어옵니다. 여기는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테니까 좀 디테일하게 설명할게요. 근데 동일한 표현이야. 자, 외곽을 2등분했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외곽을 2등분한 상황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 닮음을 똑같이 표현해야 되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때는요. 여기에 안쪽에다가 이렇게 얘 평행한 선분을 그린다고요. 가능하겠죠? 오케이. 그러면 일단 내 눈에 보인다고. 호호! 예! 평행해졌으니까 결국 이쪽에 안쪽에 있는 삼각형이랑 바깥쪽에 있는 큰 내 삼각형의 닮음이라는 건 지금 보인다 이거지. 그지? 그럼 이제 여기서 길이의 표현으로 어떻게 의미들을 나타내야 되는지 하나씩 하나씩 또 체크하러 가는데 나랑 너랑 평행하니까 여기 이렇게 각 같죠? 똑같아요? 여기 있는 각에 지금 평행한 선분 사이에 한 선분이 나를 가르고 있으니까 여기는 억각으로 같죠? 그러면 안쪽에서 이등변 삼각형이 이번엔 이쪽과 이쪽에서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지? 예스. 그렇게 되면 결국 저 이등변 삼각형의 의미가 바로 AC라는 길이를 여기다가 C'이라고 놓고 길이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의미 괜찮겠어? 콜. 내 AC의 길이와 AC'의 길이는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이 닮음의 형태의 삼각형에서 내 길이의 비를 어떻게 선택하면 이번엔 큰 거랑 작은 거를 선택한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그러면 이쪽에서도 마찬가지 큰 거랑 작은 게 어쪽이야? 이쪽이잖아. 그럼 이쪽으로 갖고 이 안쪽에서는 여기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지? 이렇게 안쪽과 이렇게 바깥쪽의 길이를 길이비로 선택했다. 가능합니까? 예스. 그렇게 해서 어떤 표현이 나타났다? AB 대 AC는 BD 대 DC라는 녀석이 나타났더라. 포인트만 체크하자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우리가 사용할 녀석은 내분과 외분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각의 이등분선 정리더라. 포인트 체크하시고 두 번째 지금 넘어가면 뭐가 있죠? 세 번째 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죠?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란 녀석이 나타난다고. 자, 무게중심이란 녀석은 누구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일단 먼저 정리부터 하면 이런 겁니다. 좌표가 이제 의미의 테마가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던 녀석들을 사용해서 결국 평면 좌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지금 내 좌표 세 개에 대한 무게중심을 찾는다 이거야. 그럼 이 녀석의 무게중심 G라고 표현하면 그 무게중심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든 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눈 녀석의 좌표로 나타나더라.
오케이. 자, 근데 이 상황도 왜 나왔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당연히 뭐 내분, 외분의 활용으로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만 판단하시면 된다고. 자, 무게중심이 원래 어떤 의미였는지 우리가 한번 파악하면서 갑니다. x1, y1 좌표가 이제 나왔죠. x, y2 x3, y3라는 녀석에 지금 삼각형이 있어요. 자, 무게중심은 우리가 그 사이에 뭐도 있었지? 무게중심의 길이 표현 나타나면 중선정리, 파푸스정리라는 게 지금 이 사이에 들어올 수 있다. 테마 분명히 잡았죠? 그지? 길이의 표현은 무조건 파푸스정리였는데 이유가 뭐였어? 바로 나의 중선정리라는 그 상황 자체가 의미하는 무게중심의 정의. 무게중심은 언제나 나의 꼭지점에서 대변에 내린 중선들에 대한 교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무게중심이었다 이거죠. 의미 괜찮지? 이런 것들을 일단 포인트를 반드시 잡아주셔야 되는 도형의 특징이고요. 이 사이에 나타나는 내 녀석, 그 점, 무게중심입니다 라는 게 바로 G였다 이거죠. 그죠? 근데 이 사이의 특징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걸로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게 바로 얘였지? 사실 우리가 처음에도 표현하면서 이거 길이를 표현할 때 의미를 사용했지만 냄새 나잖아. 왜? 이제 여기가 다 등분이 되어 있고 등분이 되어 있는 녀석의 점들의 사이에 2대1이라는 길이비가 다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럼 모든 게 다 지금 비율이죠. 그지? 그러면 이제 좌표가 나타날 때는 그 좌표에 따라서 의미가 생긴다 이거야. 첫 번째, 내 녀석과 내 녀석의 중점입니다. 그지? 중점을 M이라고 설정해 볼게. 중점을 구할 때는 항상 1대1 내분점이라고 보는 거야. 1대1이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을 아무리 1과 1을 곱해도 그냥 그 녀석들이지. 그러니까 1과 1을 더하면 분모가 2자. 그래서 평균의 의미와 같다고요. 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하고 2로 나눈다 라고 얘기하는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중점을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양쪽의 좌표를 더한 뒤 나누기 2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로 중점을 파악하시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무게중심은 한쪽의 중점을 찾았을 때 나머지 비어있는 한 점과 내 녀석의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지? 그래서 G는 A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라는 포인트로 이 녀석이 해석이 가능해진다고요. 의미 괜찮수? 콜.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A라는 점은 뭐니? 라고 보니까 A는 x1, y1이고 그리고 M은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로 체크된다 이거죠. 콜. 그러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한 2대1 내분입니다 라는 건 플러스 개념의 우리의 내분점 연산의 방법이 소개되고 그게 3인 2 더하기 1 분모로 이렇게 대각선이 곱해지니까 근데 대박. 2가 2분의랑 연결되면 이 2가 다 사라져버리죠. 그럼 여기는 x 더하기 x3 1은 얘랑 곱해지니까 x1 그래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타난다고. 얘랑 이것도 사라지죠. y2 더하기 y3 1과 얘랑 곱해지니까 y1이 되죠. 그래서 y1 더하기 y2 더하기 y3라는 녀석이 되더라. 이게 이 녀석이 왜 나타났는지에 대한 표현입니다라고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자, 근데 하나 더 정리할 거예요. 일단 정리들 하시고 이 상황이 한 번 더 활용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얘도 너무나 편해서요. 여기도 하나만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지금 집중 한번 해봐. 여기까지 가서 같이 정리하시는 것도 편할 거예요. 이 다음에는 뭐 어떠한 정보가 지금 무게중심에서 하나 더 활용되냐면 이런 겁니다. 이번엔 A, B를 또 내분한대요. 그 선분을 내분한 점 P PC를 MDN으로 내분한 점 Q CA를 MDN으로 내분한 점 R 이란 녀석을 표현한 거야.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뭘 얘기하냐면 그랬을 때 나의 삼각형 P, Q, R의 무게중심을 구해봐 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녀석의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내가 직접 구했을 때 결과만 먼저 말씀드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면 같습니다. 누구랑? 본래 있었던 A, B, C의 무게중심이랑. 오케이? 예스. 자, 여기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죠. 의미 한번 볼게요. 이런 거예요. 자, 여기는 유도되는 지금 식들이 사실 서술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지금 주관식 문제의 형태긴 해요. 그래서 옆에 우리가 유형으로 하나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유형을 이따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도형적인 관점으로만 한번 봅시다. 자, 내 녀석의 무게중심을 우리가 표현하기 위해서 각각의 중선들을 표현하고요. 그래서 무게중심을 하나 찾았죠. 그지? 그럼 여기가 지금 2대1, 2대1, 2대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지? 그럼 이 중에 가장 편한 그 내분, 곧 M 대 N이라는 내분의 상황의 PQR은 이 점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 바깥쪽을 A, B, C라고 표현하고요. 이 상황을 P, Q, R이라고 생각해보자. 그죠? 그럼 이 PQR이라는 녀석에 대한 삼각형으로 딱 그려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될까? 라고 보니까 결국 여기에서 1대1, 여기서 1대1, 여기서 1대1의 지금 내분의 B로 이 각각의 삼각형이 표현됐다 이거지. 그죠? 그럼 이거는 이 아래쪽과 위쪽을 연결시키면 중선이네, 중선이네, 중선이네가 됐죠? 그지? 오케이. 그럼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이 녀석의 길이의 연결이 딱 보더라도 여기에서 각각의 표현에 대한 의미들이 다시 중선입니다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실 수 있죠. 길이비는 몇 대 몇일지 모르겠지만 이 중선들에 대한 연결에 따라서 다시 그 녀석들의 선분도 중선이 된다 이거야. 가능해? 예스. 그래서 결국 이 상황, 이 PQR에 대한 무게중심 G입니다라고 표현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한 표현으로 일단 도형 하나의 의미만 실어주시고 연산의 포인트는 조금 복잡하니까 이따 유형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튼요, 그 녀석을 통해서 사실은 서술형이 아닌 우리의 객관식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느냐, 내 녀석의 각각의 점들을 꾸며놓고 그 무게중심이란 녀석을 구할 수 있게 만든 다음에 A, B, C의 무게중심을 물어본다 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이 녀석을 통해서 A, B, C 점을 찾지 않고 PQR이라는 녀석을 통해서 그 A, B, C의 무게중심을 담당하더라 포인트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문제는 그래도 다 한번 가봐야 되겠죠? 14부터 17까지. 일단 16번까지는 여러분들이 풀고 17은 제가 한번 해드릴 테니까 같이 한번 칠판에서 가보도록 할게요. 14번 먼저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생각보다 편합니다. 오케이.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문제의 답은 4루트 7입니다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 가능할까요? 엉키? 자, 문제 한번 봐봐. 얘 지금 보면 누구 활용한 거였어? 라고 딱 포인트를 잡을 때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이 딱 보이는 순간 포인트 끝내야 돼요. 그지? 이 각의 이등분선이 내각의 이등분선입니다라는 포인트로 문제가 출제됐고요. 이 녀석은 직각삼각형이라는 지금 시선의 눈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 각을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을 줬기 때문에 A, B 대 AC는 BD 대 DC 라는 정보를 곧바로 지금 정리해야 되지. 다시 A, B 대 AC는 PD 대 DC입니다라는 길이비가 나타난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지? 오케이. 근데 우리가 그 녀석을 통해서 직접 구해야 되는 길이가 AC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이 녀석들이 길이로 필요하니까 A, B, 비율을 길이로 표현할 때는 일정한 실수 배를 통해서 각각을 표현합니다의 의미 체크하실 수 있죠? 오케이. 그래서 3K, 4K라고 우리가 이 녀석들의 의미를 담는다고요. 그렇게 되면 AB라는 길이를 3K요, AC라는 길이를 4K요라고 얘기해서 AC의 길이는 4K 구하기입니다라는 포인트 체크 가능했을 거고, 그래서 세 번째, 그 녀석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 정도 처음부터 보였던 직각삼각형 활용한다 이거지? 피타고라스. 오케이. 그럼 4K의 제곱은 16K 제곱, 3K의 제곱은 9K의 제곱, 그게 아래쪽에 있는 7의 제곱 49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고요. 7K 제곱이 49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K의 제곱은 7이죠.
k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인데 길이의 값을 나타내기 위해서 양수값이 선택돼야 되니까 양수 루트 7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결국 나한테 4k를 물어봤던 길이의 표현 4루트 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았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5번도 가볍게 한번 포인트 잡아봅니다. 빠르게 한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15번 가보도록 할게요. 문제 답은 4번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는 거 빠르게 판단하시죠. 오케이. 자, 여기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일단 포인트 잘 봐봐. 나한테 구하라는 문제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D의 좌표 찾기였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돼요. 그죠? D라는 게 누구였어? 라고 얘기하니까 각 A의 이등분선이 BC와 만나는 점이랍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의 각을 이등분하는 하나의 선분을 그렸을 때 그 선분이 내 BC와 만나는 점, 그게 D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A, B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각의 이등분선을 딱 보는 순간 옆에다가 쓰자고요. 뭐? A, B 대 A, C는 B, D 대 DC 박아놓으시라고. 가네? 그리고 내각의 이등분선이니까 내분 플러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빠르게 판단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는 지금 앞에는 길이가 주어져 있었지만 이 녀석은 길이가 안 주어졌어. 근데 뭘 줬냐면 각각의 좌표를 다 줬다라고 지금 얘가 얘기하고 있잖아. D는 지금 사이의 점이니까 없으니까 D가 사용되지 않은 AB와 AC는 우리가 길이를 구할 수 있었다고요. AB의 길이를 바로 구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 사용되고 0 빼기 5의 제곱인 5의 제곱 25 더하기 4 빼기 8의 제곱 12의 제곱인 144 5 대 12 대 13 이 길이는 1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포인트로 나타나죠. 오케이. 옆에 있는 A 이게 AC네요. 여기 C로 바꿉시다. 자, AB 4 빼기 0의 제곱 16 4 빼기 1의 제곱 9 여기는 5네요. 의미 괜찮지요?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지금 내분의 길이 B가 몇 대 몇입니까? 라는 포인트가 AB 길이 5 대 AC 길이 13입니다 라는 지금 의미로 나타나더라. 체크 가능하죠? 콜. 그러면 결국 이 상황이 나한테 의미하는 거 다시 이렇게 연결되잖아 라고 얘기할 때 이 둘의 관계로 이제 의미를 해석해서 1번 과정의 해결 끝났으니까 2번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거죠. BD 대 DC는 5 대 13이라고 얘기하는 D점 찾기는 내분입니다. 그지? B라는 점 4,1이라는 녀석과 C라는 점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라는 녀석을 5 대 13으로 내분합니다의 플러스 관계라는 거 판단만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이 둘을 더한 밑에 분모 18분의 18입니다의 형태 나타나고요. 자, 분자는 대각선 곱해서 더하겠죠. 마이너스 25, 4, 32, 52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0 이렇게 되면 13 이렇게 되겠지. 좌표를 구하면 18분의 27, 18분의 여기도 마이너스 27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네. 9, 28, 9, 3, 27이니까 얘는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러면 이제 A값, B값이니까 A에서 B 뺀 다음에 2 곱하라 라고 얘기하는 문제가 나타난 거고요. 2배의 A-B는 2분의 3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빼면 3이니까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의미 괜찮죠? 예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16번 또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스톱. 자, 얘는 같이 또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문제의 답은 2 루트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확인 한번 하자. 괜찮았나? 자, 문제는 이런 겁니다. 2,2라는 하나의 꼭지점을 준 정삼각형의 무게중심이 0,0이다. 그림을 정확하게 표현하신 분들은 이런 거 나온 거 지금 보이시죠? 그지? 이렇게 정삼각형이 하나 표현되고 이 점이 2,2라고 얘기하고요. 얘에서
반대 우리의 대변에 내린 정삼각형의 이등분선, 그건 수직 이등분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지. 그죠? 중선의 형태가 지금 나타나면서 그 형태에 지금 이 사이 2대1로 내분하는 무게중심 G가 0,0이라고 얘기한 게 들린다고요. 그지? 자, 근데 그 상황을 통해서 뭐 물어봤냐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좌표 문제가 아니죠. 그죠? 길이 문제가 나타난 것도 지금 독특하게 딱 세 번째 형태로 보여드린 건데 여기서 속임수에 당하시면 안 돼. 연습에 흔들리시면 안 된다고요. 길이는 지금 이 사이에 두 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 지금 정보 이걸로 두 점의 좌표로 길이 구할 수 있지. 얼마였어? 2루트 2였다고. 맞아요? 2,2랑 0,0 사이의 거리.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이니까 8, 2루트 2라고. 가능하지? 자, 그럼 이제 이 2루트 2라는 녀석의 2대1 길이비를 통해서 바로 이 아래는 루트 2라는 거 찾을 수 있잖아. 가능? 예스! 그러면 결국 이게 뭐야? 높이야. 정삼각형의 높이가 전체적으로 3루트 2입니다라고 얘기한 거. 근데 그걸 통해서 아랫변에 지금 길이 하나 반쪽 구하면 나머지 거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 사이가 직각이었습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직각삼각형 보이죠? 근데 이 옆에 각도를 봤더니 각도가 몇 도야? 60도야. 가네? 오케이. 2대1 때 루트 3. 이 녀석을 루트 3으로 나누면 되니까 얘가 루트 6이었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거의 2배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내 답은 2루트 6. 가볍게 포인트 체크하시라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앞 시간 17번으로 마무리 지어드리겠습니다. 자, 집중하셔서 정리 한번 쭉 하고 따라오시죠. 자, 17번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여기 지금 포인트는 증명 문제입니다. 그죠? 이 증명 문제의 지금 시작의 위치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부터 나타났던 평면좌표라고요. 평면좌표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학교 시험에서 증명하는 문제들을 일단 자주 출제하는 파트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각각의 식들이 왜 나왔는지를 그래서 Y로 계속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그죠? 근데 거기에 지금 아주 강력한 녀석이 바로 27번 문제라서 여기 여러분들 개념편에다가도 이렇게 증명 문제 처음으로 지금 실어드렸는데 문제는 이런 거야. A, B, B, C, C라는 녀석의 2대1 내분점이 PQR이고 그 PQR을 통해서 무게중심이 지금 서로 같다는 걸 증명하래요. 그죠? 증명이라는 건 그냥 그게 맞다는 걸 내가 보여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A, B, C의 무게중심 구하시고 PQR 무게중심을 구하셔서 그게 서로 같다는 걸 눈으로 보여주면 끝. 가능? 자, 그러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과정의 식은 안다라는 가정하에 출발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첫 번째 A라는 점, B라는 점, C라는 점도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점들을 구하셔서 그 점들로 나의 A, B, C의 무게중심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걸 G1이라고 볼게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 G1이라는 녀석은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Y, X3,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입니다라고 일단 정리 가능하죠. 그지? 그럼 이제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가진 채로 우리는 뭐 하러 가냐면 두 번째 PQR의 무게중심을 구하러 가겠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정보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선 P점, Q점, R점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P를 먼저 구하러 갑니다. 자, X1, Y1, X2, Y2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P. 의미 괜찮나? 그럼 일단 P라는 녀석은 내분의 의미로 플러스의 의미를 가져갔으니까 2 더하기 1, 2 더하기 1로 각각의 좌표가 나타날 거고요. 대각선 곱해서 더하면 2x2 더하기 x1 다시 2y2 더하기 y1 이란 녀석이 P의 좌표로 나타나겠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한 번 더 가볼까? B, C라는 녀석을 지금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Q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좌표가 x2, y2와 x3, y3라는 녀석이 나타나고 2대1로 내분합니다의 표현이 보여지면 Q가 됩니다. 내 녀석이 밑에 분모 3, 밑에 분모 3이라는 녀석이 나타나고요. 대각선이 곱해지겠죠. 2x3 더하기 x2, 2y3 더하기 y2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확인 가능하죠. 그지? 그럼 이제 얘네들의 연산에서 뭘 보셔야 되냐면 굳이 않아도 얘네들의 위치만
그지? x2가 x3, x1이 x2, y2가 y3, y1이 y2가 되는 거 보이잖아. 그럼 이 상황을 통해서 R도 바로 꾸며줄 수 있겠죠? 연산하고 싶으신 분들은 연산하시고요. 자, 보여줄 때는 R이란 녀석을 딱 봤을 때 그러면 그 좌표는 3분의 이제 x3는 x 뭐로 바뀌겠어? 1으로 바뀌겠죠? x2는 x3로 바뀌겠지? y1, y3로 바뀌겠죠. 의미 괜찮을까? 안 되시면 이 위에다가 좌표 쓰세요. 사실은 연산은 증명일 때는 보여주는 게 맞습니다. 좌표 어떻게 사용한 거냐면 C, A를 사용했기 때문에 C는 x3, y3고요. A는 x1, y1이라고 이 녀석을 2대1로 내분하는 좌표를 찾은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대각선을 곱했을 때 x1, y쪽이 2배의 위치가 되고 이쪽 1이 곱해진 x3, y3는 그냥 더해진 녀석들이 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우리는 뭐 하시면 돼? 바로 G2라는 녀석을 구하러 가면 된다고. G2의 위치를 일단 우리가 구하러 갈 때 이 녀석과 마찬가지인 공식을 사용합니다. 내 녀석이 구해놓은 각각의 좌표들의 서로의 x좌표만을 더해서 나누기 3이 되고요. y좌표들의 더해서 나누기 3이라는 녀석이 표현되면 된다고. 오케이? 자, 그래서 가볼게. 근데 얘네들을 다 더하면 어떤 의미가 나타나느냐? x2라는 녀석이 대박이죠? 하나가 더 있지. 그지? 개수가 2인 녀석과 개수가 1인 녀석이 있다고. 밑에 분모는 3이 동일. 냄새 잘 맡아봐. x1이라는 녀석도 2x1과 지금 두 개가 있죠. 3x1. 다시 x3라는 녀석도 2x3와 x3. 각각 개수가 3씩 되는 거 보여? 밑에 분모가 3이죠. 이거 3개 더하면 뭐 될까? 그래. 그 생각이 중요한 거라고.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로 나타날 거 아니야. 가능. 다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집중해요. 이 녀석들의 서로의 합이라고 얘기하면 이 합은 밑에 분모가 3인데 각각의 개수들이 다 공통분모로 연결될 때 3이 된다라고 얘기한다고. 그럼 분자도 3, 분모도 3, 다 약분해서 사라질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지금 서로의 합입니다라는 표현은 연결할 때 대박.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지? 근데 그 녀석을 3으로 나눈 게 무게중심이라며 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포인트가 던져지고 다시 두 번째 이 녀석들을 더합니다. 의미는 달라진 게 없겠죠. 그죠? 내 녀석에 대한 지금 표현에서 2y2, y2 하나 3이 되고요. y1, 2y1 3이 되고요. 다시 2y3, y3 3이 된다고. 밑에 분모도 3, 분자도 3이면 3, 3이 다 약분돼서 얘 합에서도 마찬가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가 나타나고 그 녀석을 3으로 나눕니다라는 표현으로 무게중심이 선택된다고요. 그죠? 오케이. 이 표현이 바로 m 대 n으로 내분하는 형태에 대한 합의 표현이라고. 아무리 m 대 n으로 나눠도 그 녀석에 대한 표현이 위에서 다시 m 더하기 n이라는 개수가 나타나서 다 사라지고 그냥 이 위에는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나타나더라 라는 표현을 주는 지금 정의의 의미인 거야. 증명의 의미인 거야. 가능하죠? 오케이. 그래서 결국 이 녀석을 구해봤더니 어머나 세상에 G1과 G2는 항상 같네. 증명 끝.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 한번 하시고 혹시나 확인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이 정보가 지금 여기는 그냥 3 맞고요. 이 정보가 2대 1이었습니다. 그지? 그래서 분모가 3이 됐는데 얘네들 기분 나쁘면 m 대 n으로 표현해 보시면 돼. 그러면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고 이 상황으로 지금 이쪽을 다 더해도 또 mx2 뒤에 얘가 nx2가 됩니다. 더하면 m 더하기 nx2가 돼요. 그럼 m 더하기 n과 m 더하기 n이 나타나서 개수가 다 사라진다고. 정보는 동일하게 나타난다고요.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변화들을 한번 해보고 싶은 분들은 쭉 다 표현해서 그 녀석까지 증명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무튼 앞 시간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 자, 5번 도형의 응용. 평행사변형과 마름모입니다. 딱 두 가지의 특징들만 일단 정리 한번 하시고 그 녀석에 대해서 좌표 평면, 이 평면좌표 위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의 포인트만 보시면 이제 이 녀석으로 끝으로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실 거예요. 콜. 자, 일단 가볼 건데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어떠한 의미를 갖니? 라고 얘기하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대각선의 교점은 일치하는데 서로의 중점으로 일치하더라.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마름모는
이렇게 한번 표현 한번 해볼게요. 쏘리, 이거 위에 지울게. 일치라고 쓰는 건 좀 애매하다. 그냥 서로의 중점으로 만난다 이라고 표현만 하면 되겠어. 이렇게. 그죠? 일치하는 거는 사실 만난다는 건 직선과 직선이 당연히 만날 수밖에 없으니까 일치는 좀 애매하고요. 두 덜각선의 교점이 서로의 중점으로 만난다의 표현으로 정리 한번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그 상황의 마름모는 항상 추가적으로 이렇게 각 변의 길이가 같은데 A, B, B, C, C, D, D, A의 순으로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평행사변형이라는 녀석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러한 녀석을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대변의 각각의 평행 조건이 나타난 도형이 되고, 그랬을 때 얘네들의 좌표의 의미에서는 우선적으로 항상 나타나는 정보가 있다. 그게 뭐? 이렇게 서로의 길이가 같은 등분의 형태로, 곧 이등분의 형태로 지금 형태들의 교점이 나타나더라. A, B, C, D죠. 근데 혹시나 이 평행사변형에서도 기분 나쁜 녀석의 문제가 출제된다면 대변들의 길이가 같다라고 얘기하는 AB의 길이와 CD의 길이 혹은 BC의 길이와 AD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도 체크는 해주는데 웬만하면 건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위의 표현으로 모든 걸 다 대체하셔도 된다. 체크하시면 되고요. 마름모입니다. 마름모의 형태도 우리가 도형으로 그려보면 얘네들은 이런 거죠. 이렇게 내변의 길이가 지금 길이가 다 같고 서로가 평행인 지금 상황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마름모고요. 마름모의 도형이 나타나도 언제나 첫 번째 특징은 내 녀석들의 이렇게 서로의 대각선의 중점이 각각의 중점들로 연결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파악하자고요. 그죠? 근데 이게 나중에 직선에서는 우리가 직교한다라는 지금 직선과 직선의 관계도 표현되지만 우선적으로 지금 평면좌표 파트에서 좌표를 활용하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길이의 표현의 첫 번째 중점 연결에 대한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길이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쪽에 있는 길이들이 서로 같다. A, B, B, C, C, D, D, A입니다라는 지금 정보가 나타난다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 정도의 지금 의미들로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를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표현에 대해서 우리는 딱 두 문제만 다루고 갈게요. 문제는 19번이랑 오케이 21번 이렇게 두 문제 한번 다루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빠르게 한번 풀어보시죠. 오케이. 자, 이 정도에서 멈춰보시고 같이 한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한번 볼게요. 이번에 A, B, C, D 좌표가 나타난 평행사변형의 문제가 딱 대표적으로 19번으로 나타나 있고요. 형태를 보자면 이 녀석의 좌표들의 의미를 굳이 따지지 않아도 상관없어. 평면좌표 위에 정확하게 찍을 필요 없습니다. 그죠?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그 각각의 점들에 대한 중점을 활용할 거기 때문에 아무런 점에다가 A, B, C, D 순서만 잘 정해주시면 언제나 A, C라는 녀석과 B, D라는 녀석의 중점을 활용한다라는 포인트가 평행사변형의 대표 유형이라는 거 체크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결국 A의 자리에 우리가 위치를 배치하면 0,1 B에다가 A, 2 C, 6, A, B, D, B, 7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해질 거고 그 상황을 통해서 A와 C의 중점 M이라는 녀석은 둘을 더해서 나누기 2입니다가 중점이었기 때문에 2분의 6, 3 둘을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중점이었기 때문에 2분의 1 플러스 A, B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다. 그죠? 근데 그 M이라는 녀석이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두 번째 중점 BD를 활용한 나의 중점의 연결을 포인트로 다시 잡을 수 있고요. A와 B를 더한 뒤 2로 나눈 값 A 플러스 B의 나누기 2와 2 더하기 7을 2로 나눈 값 2분의 9라는 녀석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오케이. 그럼 결국 이 이퀄의 관계가 바로 중점 연결인데 그 상황들의 서로서로의 이제 X좌표, Y좌표가 연결되니까 A 플러스 B의 값은 6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1 플러스 A, B의 값이 9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A, B의 값은 8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나의 과정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은 곱셈 공식은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한다라는 포인트로 문제가 던져지고 있고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의 값으로 너를 빼주시면 된다. 6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어서 6의 세제곱 3 곱하기 8 곱하기 6입니다의 표현 방법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공통인수로 묶어보면 그냥 6으로 묶죠. 계산을 좀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6의 제곱 36에서 38에 24를 빼면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안의 값은 12가 되고요. 12 곱하기 6 곧 72가 돼. 답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체크하셔라. 승현이 가능? 오케이. 이렇게 단순함을 가지고 있는 문제의 표현입니다.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18번, 19번 중에 19번이 어려운 문제였으니까 요 정도가 어려운 선이다. 체크하시면 결국 평행사변형 문제는 우리가 무조건 맞춰야 될 문제다라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의미 괜찮지?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1번도 문제 한번 풀어보고 출발 한번 할게요. 자, 이 정도면 답은 나와야 되는 유형입니다. 멈춰보시고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문제의 유형은 마름모 문제 던져진 거 좌표들을 활용한 문제라는 거 판단 가능하죠? 자, 이제 스타일 마름모 쪽으로 또 가봅니다. 언제나 첫 번째 스타일 평행사변형이나 마름모나 나한테 의미하는 건 동일하다 얘기했습니다. 내 녀석의 각각의 대각선에 지금 만나는 교점이 서로의 중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 그 상황에 추가적으로 마름모는 서로의 길이가 같다라는 포인트가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자고. 그지? 그럼 이제 1번 첫 번째 과정으로 이제 이 녀석을 접근하면 중점에 대한 표현이 들어가면 되겠죠. 나의 중점 M을 여기다가 표현해보면 첫 번째 BD로 그냥 바로 가볼까? BD에 대한 중점을 정리했을 때 2분의 2 더하기 B라는 녀석과 2분의 5라는 녀석이 나타나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고 그러한 녀석을 M1 근데 내가 같습니다. 다른 녀석 A와 C에 대한 중점 M2 하고요. 그러면 그 녀석에 대한 정보 2분의 A 플러스 4, 2분의 5가 나타나면 그죠? 기분이 나쁘죠? 마름모는 이렇게 하나의 정보밖에 주지 않는 첫 번째 과정으로 표현된다고요. 얘는 같고 얘는 같은데 얘네들은 의미가 없지. 결국 앞에 연결만 지금 나한테 의미를 주니까 1번식에서 얻을 수 있는 건 2 플러스 B의 값이 A 플러스 4가 되기 때문에 넘기면 B 마이너스 A가 2입니다라는 첫 번째 과정의 식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 가능했죠. 의미 괜찮나? 그럼 이제 나머지 두 번째 식이 필요하니까 두 번째 과정으로 넘어간다고요. 그 두 번째 정보가 바로 길이들이 서로 같다니까 이 길이들이 같다라는 것도 잘 표현해봐. 여기서 뭐를 선택하셔야 되냐면 이 중 얘를 쳐다보실 수 있는 시선이 필요하다고요. 오케이? A, B, B, C, C, D, DA가 지금 길이가 서로 같을 때 그 중 기준이 되는 선이 있습니다. 그건 누구? 각각의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다 배치되어 있는 미지수가 없는 녀석이 기준이 된다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에 대한 표현 B, C라는 녀석을 먼저 구해보면 BC는 루트 4-2의 제곱 더하기 4-3의 제곱 루트 5가 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럼 이 BC가 아무런 녀석 하나와 연결되더라도 A 또는 B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정보가 좀 편한 쪽으로 가보자면 A 쪽으로 갑시다. 이 녀석의 길이와 같다라는 걸로 A, B를 선택하자. 그럼 나의 A, B는 루트 A-2의 제곱 더하기 1-3의 제곱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겠죠? 오케이. 4개를 다 연결하셔라 라는 게 아니라 그 중에 하나만 찾아도 위의 정보와 연결된다라는 지금 고리의 역할이기 때문에 한 정보만 찾자고요. 그럼 결국 이 과정에 따라서 내 녀석은 4, 4는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의 값에서 사라질 테니까 A-2의 제곱이 1입니다의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오케이. 그럼 결국 A-2는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A의 값은 3이거나 또는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 예스.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짝인 B를 찾습니다. A에 3을 집어넣을 때는 결국 B는 A 더하기 2와 같기 때문에 5가 되고요. 1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2, 3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서 A 값과 B 값은 3,5거나 또는 1,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래서 A, B 중 될 수 있는 거를 물어봤고요. 최종적으로 나타난 A, B의 값은 두 개가 있더라. 15 또는 3입니다라는 정보로 나타나는 거 체크 가능. 그 중에 하나 찾으시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의 3, 2 답이었다는 거 정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평면 좌표의 파트의 마지막 도형의 응용까지 해결이 가능했고요. 이제 두 번째 직선의 방정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자, 6번부터는 이제 직방입니다. 여러분들의 테마가 바뀌고요. 평면 좌표 위에서, 그 좌표 평면 위에서 활용하는 지금 이제 각각의 도형들에 대한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직선입니다. 그죠? 우리 좌표 평면 위에다가 직선 한번 담아 볼게요. 내가 알고 있던 직선 뭐지? 제일 편하게 우리가 항상 그렸던 직선. 무슨 함수? 1차 함수. 그죠? 오케이. 결국 지금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이러한 녀석들의 식을 다루겠다라는 지금 테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뤘던 녀석이 이 안에 들어가요. 직선의 방정식에는 당연히 1차 함수라는 녀석이 나타나죠. 그리고 얘가 테마가 되긴 합니다. 주요 테마가 되긴 해요. 이 1차 함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y는 m과 n으로 표현할게요. mx 플러스 n이라고 기본적으로 사용했죠. 그지? 1차 함수가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항상 알고 있다고 m값이라는 게 뭐고 기울기고 n값이라는 게 뭐고 y 절편이라는 거. 그지? 그래서 m의 부호와 y 절편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가 달라진다 라고 얘기하는 거 테마 잡으시면서 연습하셨다고요? 그죠? 오케이. 그래서 그 1차 함수가 이제 하나의 테마가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는 모든 직선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얘만 있는 게 아니야. 하나 더 추가해 볼게. 이런 것도 직선이죠? 자,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불렀지? tiu. x축과 평행. 그렇지. y는 k. 무슨 함수? 뭐야 심심키야 표정 좋아요. 상수함수. 그죠? 사실은 이건 지금 상수함수의 의미였지. y는 일정한 나의 값을 갖는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었잖아. y는 2, y는 3 이 정도. 그죠? 오케이. 그러한 녀석도 사실은 우리가 직선이라고요. 좌표 평면 위에 표현되는. 근데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고. 또 있어. 얘도 직선이지. 그지? 얘는 어떻게 표현할래? 라고 얘기하면 얘는 y값이 일정한 녀석이었죠. 얘는 이제 뭐가 일정해? 그래, x값이 일정하겠지. 그지? 그래서 x는 뭐 어떤 거 써볼까? 예를 들어 t입니다 라고 하나 써볼까? 가능합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이 좌표가 t가 됐고 이 좌표가 k가 됐습니다 라는 각각의 절편들은 찾아낼 수 있고 여기도 m과 n 중에 얘가 n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고요. x 절편을 찾자면 마이너스 n분의 n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판단 가능했다 이거죠. 그지? 이제 각각의 정보들을 가지고 있던 이러한 직선들이 있었는데 이 직선을 우리는 뭐 하고 싶다. 모든 걸 다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싶다 이거야. 하나의 직선 안에 담고 싶다라는 표현으로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 그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첫 출발이에요. 오케이? 가지고 있던 우리의 표현들을 그대로 활용하는 거야. 알고 있던 거야. 근데 그 알고 있던 걸 하나의 식으로 담아서 결국 내 모든 직선을 담아냈습니다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식 하나, 곧 x와 y의 각각의 1차 계수를 가지고 있는 방정식. 그래서 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 의미 괜찮죠? 1차 함수와 뭐가 다르니? 라고 얘기하면 얘네들은 계수를 0을 다 포함한 지금 상태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자, 하나씩 가볼게. A와 B가 0이면 미지수가 다 사라져서 그건 정보가 안 돼요. 그죠? 직선이 표현될 수가 없어. C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은 점이야. 그래서 그걸 제외한 나머지 표현들이 다 이 안에 들어있다고요. 첫 번째. 자, 우리가 x는 t라는 녀석을 다루기 위한 이 색을 파란색으로 표현했으니까 파란색으로 표현 한번 해보면 x는 t라는 건 b의 값이 0일 때죠. 그죠? b의 값이 0이고 a 값이 0이 아닐 때 이 녀석은 x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라고 표현이 가능하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근데
이 녀석은 우리가 지금 함수라고 표현할 수 없죠. 나중에 함수의 정의에서 여러분들이 보시겠지만 이 녀석은 함수는 아니에요. 그냥 직선일 뿐입니다. 오케이? 예스. 자, 그렇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가 뭐도 표현할 수 있었냐면 A가 0인 좌표 활용할 수 있었죠. B란 녀석은 0이 아니었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 따라서 Y는 equal 마이너스 B분의 C입니다라는 나의 상수함수란 녀석도 이 직선 안에 표현된다. 의미해서 가능했고, 마지막 그러한 녀석들을 다 제외한 0의 정보를 다 제외한 A와 B가 다 0이 아닐 때 비로소 우리는 1차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마이너스 B분의 AX 마이너스 B분의 C라는 녀석이 나타나더라. 그죠? 그리고 이러한 녀석은 우리가 1차 함수라고 담아낼 수 있으니까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직선들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의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라는 녀석이더라.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걸 직선의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일반형을 통해서 각각을 활용할 때 조금이나마 편하게 우리가 단어를 약속하기 위해서 얘를 표준형이라고 약속해 볼게요. 이건 원방에서 사용하는 일반형과 표준형인데 직선에다가도 같이 그냥 의미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의미 괜찮지? 자,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녀석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활용을 하기 시작한다고요. 첫 번째, 일단 한번 하나씩 가볼 테니까 출발 한번 해보자. 자, 결국 이 상황 중에 우리가 첫 번째 활용하는 포인트는 바로 y는 m x 플러스 n이라는 그 상황 중 모든 걸 다 담아냈지만 그 중에 나의 직선의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테마로 한번 달아볼게 라고 시작합니다. 자, 이 표준형이라는 녀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뭐 하시면 되냐면 결국 직접 식을 세우시면 되고요. 식을 세우는 포인트의 문제들이 던져질 때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한번 시작해볼게. 자, 기울기가 m이고 y 절편이 n이래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상태에서 그대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하면 당황하지 않고 1차 함수 그냥 바로 세우던 대로 세우시면 되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안에 1차 함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표준형이라고 지금 정리하자라고 약속했던 직선 y는 mx 플러스 n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 체크 가능하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여기는 우리가 시작했던 그냥 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기울기가 m인데 이번엔 그 직선 위에 한 점 x1, y1을 주는 거야. 오케이. 이 상태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y-y 1은 m 곱하기 x-x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된다. 가능합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딱 응? 왜? 라는 지금 표정을 지으신 분들이 아주 좋은 표정이에요. 자, 이 녀석은요 왜인지는 한번 표현해 드릴게. 자, 요 의미가 나중에 여러분들 계속 원 그리고 그 위에 나타나는 결국 도형들에서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뭐 기하 파트에서 나타나는 2차 곡선이라든지 모든 것들에 대한 다 테마가 돼요. 이 직선의 의미가 왜 나타나는지를 살짝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런 겁니다. 자, 의미만 봐봐. 이 녀석이 내가 구할 직선인데 어떤 걸 줬냐면 기울기가 m이라는 걸 줬고요. 그리고 이 위에 한 점 p라는 x1, y1을 준 거죠. 그죠? 이 점은 A라고 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얘에 대한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러면 그 방정식을 구할 때 다시요. 얘에 대한 우리가 방정식을 구해야 돼. 그죠? 그럼 방정식을 구할 때 어떤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거냐면 얘는 무슨 말이야? 이 직선은 점들에 대한 집합이다 이거야. 특징은 기울기가 m인 상태 그리고 하나의 점을 x1, y1으로 갖는 이라는 고정된 그냥 한 위치. 기울기만 너무 하나만 주면 어떤 직선일지 모르니까 그 중에 한 점을 지금 갖는 직선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지? 그러면 이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게 좀 중요 포인트야. 다시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바로 중요 표현이라고요. 도형의 방정식 파트에 딱 들어왔을 때 항상 어떤 아이디어가 들어가냐면 이 점들의 집합이라는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방정식을 구할 때 결국
이러한 모든 점들을 다 표현하는 식만 찾으면 된다라는 테마가 되고, 이 점이라는 걸 그래서 뭐로 만드냐면 동점으로 만들어. 무슨 말이야? 얘와의 관계를 기울기 m이라는 특징을 갖는 움직이는 점들입니다라는 이 직선 위에 움직이는 동점 하나를 만든다고요. 그리고 그 동점에 대해서 식을 세워. 그러면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라고 얘기해. 오케이? 그러면 이 동점을 만드는 방법은 항상 어떻게 되느냐? 그냥 하나의 움직이는 점이라는 표현으로 P, X, Y, 미지수, 미지수, 좌표 평면이 있는 그냥 임의의 점입니다 라고 설정해. 오케이? 예스. 그럼 이제 이게 움직이는 점이 되는데, 그 임의의 점이라는 녀석의 특징으로 이 문제와 연결시키자. P라는 녀석이 이 위에 선택되면 아무런 점이든 상관없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한 점에다가 P를 잡아. 오케이? 그럼 얘네들의 관계는 뭐만 일치? 기울기만 이제 A와 연결돼서 M이라는 게 일치한다 이거지. 이 점을 P라는 녀석을 선택하더라도 A와의 연결의 기울기가 M이어야 되고, 이 점을 P라고 선택하더라도 이 녀석의 지금 A와 연결됐을 때 기울기는 M이어야 된다 이거죠. 의미 괜찮나요? 오케이. 그러면 한 점에 대한 지금 전구 아무거나 선택해서 P라는 녀석을 연결했을 때 줄 사이의 기울기가 M이다 이거야. 가능?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동점 P와 함께 우리의 특징적인 정보로 P, A의 기울기가 M입니다라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A라는 점을 추가하자. X1, Y1. 야. 우리 이거 하나만 정리하자. 기울기 우리 어떻게 구했지? 알잖아. 왜 그래? 오늘 그냥 일단 수업하기 싫어서 글자. 다 이해해요? 오케이. 아침부터 불러가지고 개새끼가 계속 질문하고 있어. 지가 얘기하면 되지. 심수인기가. 표정들 좋은데. 자, 기울기는 우리가 아주 유식한 표현으로 보자면 앞에 델타라는 녀석도 표현할 수 있죠. 이런 거 보신 분도 있을 거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야. 이 표현은 나중까지 우리가 활용할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정리합시다. x의 변화량이라는 말이에요.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이라고 볼 수 있죠. 중학과정에서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라고 얘기하지만 음수인 쪽도 표현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변화량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고, 그 변화량이라는 단어의 표현을 삼각형 모양으로 각각의 미지선에 붙여주시면 이게 그 의미가 돼요. 오케이? 예스. 그럼 이제 기울기를 이렇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 우리는 아무 쪽이나 선택해서 서로의 차의 관계로 변화량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알죠? 그지? 그러면 얘와 얘 서로의 차로 연결할 거니까 델타 x는 x-x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고요. 괜찮나요? 오케이. 다시 얘와 얘 서로의 차로 연결시킬 거니까 순서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앞에 거 먼저 썼는데 뒤에 거 얘가 더 좋아하고 얘부터 쓰면 심장 떨리죠? 그죠? 그래서 결국 그 변화의 포인트, 변화된 점으로부터 그 전점까지 라는 y-y1을 붙이지. 의미 괜찮겠어?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문제 안에 결국 들어간 내 표현은 m은 곧 x-x1분의 y-y1이라는 표현이 들어있었다 이거야. 오! 기울기가 항상 나의 x와 y라는 점과 x1, y라는 점의 기울기가 같네. 그치? 그래서 m이라고 연결했더니 대박. 이 녀석 넘기면 어떻게 돼? y-y1이 m 곱하기 x-x1입니다 라고 표현된다 이거죠? 뭐였어? 내가 구한 그 식이었잖아. 가능해? 오케이. 움직이는 종점, 여기 대문자로 쓸게요. 움직이는 동점에 대한 각각의 나의 A라는 좌표를 활용한 기울기의 목적, 의도, 그걸 통해서 나타난 나의 식, 그게 바로 도형의 방정식, 곧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고요. 의미 괜찮겠지? 오케이. 근데 이 식은 우리가 y1을 여기다 붙이면 함수가 안 되기 때문에 1차 함수꼴, 곧 표준형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으로 언제나 y1까지 뒤로 붙여서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y-y1은 m 곱하기 x-x1 혹은 y equal m x-x1 더하기 y1이라는 거 판단하셔라. 자, 체크할 거 체크하시면 그러한 과정에 따라서 세 번째 정보 나타납니다. 자, 세 번째 정보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기울기 m이라는 걸 문자로 바꿔서 이렇게 되겠. 내 위에 있는 점이 x1, y1도 있는데 다른 한 점도 보여줄게. x2, y2. 의미 괜찮아? 자, 이렇게 되면 어차피 지나가는 점 하나는 고정된 거, 얘를 선택하든 얘를 선택하든 하나가 있죠. 그리고 두 점이 나타나면 우리 뭐 구할 수 있지? 그래, 당연하죠. 방금 얘기했던 거. 여기에 지금 b라는 x2,
y2를 보여준 거잖아. 그럼 이 둘 사이의 기울기를 바로 구해버릴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여기는 이 위에 걸 그대로 활용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y-y1 혹은 y2를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준점을 얘로 잡고 자취를 활용해서 식을 꺼내면 y-y1은 m자리만 이 둘 사이의 기울기의 활용 x2-x1분의 y2-y1이 될 테니까 이러한 녀석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지? 위에 거에 m자리를 두 점에 대한 기울기의 식으로만 대체하라. 그럼 결국 여기에 나타난 이 y1이라는 건 이제 지워서 오른쪽에다가 붙이시는 게 편하다고요. 엉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이쪽은 지우고 이제 4번과 5번까지만 한번 식관리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4번은 이런 겁니다. 이번엔 이제 기울기의 정보를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고요. 두 점이 나타난 것도 기울기를 구할 수 있지만 각을 보여줘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를 보여주고 그 상황과 함께 하나의 점 x1, y1을 표현합니다. 콜. 자, 각을 왜 줄까? 거기서 뭐 이렇게 냄새 맡았던, 배웠던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자, 잘 봐요. 다시 한번 볼게. 직선 대충 아무거나 하나 표현합니다. 이런 직선 하나 표현해 볼게요. X축의 양의 방향이라는 건 이런 거야. 화살표가 이쪽이지. 그래서 이쪽이 양이죠. 그러면 이 양의 방향, 곧 내 만나는 X절편으로부터 오른쪽 선을 내가 양의 방향이라고 부르는 거. 그럼 이 양의 방향과 이 직선이 이루는 각이라는 건 당연히 이 사이의 각이 되고 얘가 세타라고 얘기한 거지. 의미 괜찮수? 얘를 왜 줬을까요? 라고 얘기하면 요런 거. 이 세타는 이렇게 이 사이에 나의 X축의 평행한 선 그리고 Y축의 평행한 선들을 각각 그려서 직각삼각형을 만들면 이게 이무의 두 점이라고 표현 가능해지지. 그죠? 근데 그 두 점에 대한 이 밑변, 사실 우리가 앞에서 표현했던 지금 기울기의 표현으로 봤을 때 여기를 x2, y2라고 보고 여기를 x1, y1이라고 보면 이 사이의 지금 길이는 x2 x1이었다 이거죠. 여기가 사실은 x의 변화량이야. 그지? 얘는 뭐야? 라고 보니까 얘의 y값에서 얘의 y값의 차 y2 y1이잖아. 그지? 그러면 이 정보에서 우리가 x2 x1분의 y2 y1을 뭐로 대체가 가능하냐면 밑변분의 높이니까. 근데 그게 직각삼각형에서니까 세타에 대한 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 하나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그래서 언제나 내 기울기 m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 각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면 무조건 기억하셔야 되죠. 밑변분의 높이는 항상 탄젠트라는 거. 가능해? 오케이. 다시 기울기는 항상 누구와 연결된다? 탄젠트랑 연결됩니다의 의미를 준다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다시요. 나의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 세타를 줬다는 건 결국 기울기가 탄젠트 세타입니다라는 정보를 주기 위한 표현이었다는 거 체크하시라고. 오끼?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이 나타나면 기울기도 줬고 한정도 줬다라는 표현으로 우리의 본래식에다가 기울기 자리만 탄젠트 세타로 바꾸면 되겠죠? y equal 탄젠트 세타 x-x1 더하기 y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자고요. 괜찮고요. 자, 아래 것도 또 지워서 이제 마지막 5번째 거 식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활용의 포인트예요. 이번엔 조금 달라. 계속 1번부터 4번까지 같은 식을 활용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주는 정보예요. X절편과 Y절편을 줍니다. X절편은 A, Y절편은 B래요. 그죠? 이랬을 때 우리한테 얘기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시오 라는 얘기의 포인트는 어떻게 되느냐? 식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렇게 절편분의 x 더하기 절편분의 y는 1입니다의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자, 예를 들어 볼게. 자, 얘가 직선이래요. 그죠? 이게 이제 속임수 문제거든? 2x 더하기 3y가 1입니다라고 나한테 얘기해. 근데 오른쪽이 딱 1이 보이지?
그리고 x, y에 대한 1차식의 합이 지금 보이죠? 그럼 얘는 뭐야? 직방인 거야. 이 직방은 어떻게 해결하시면 되냐면 오른쪽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을 지워요. 지운다는 건 무슨 말? y좌표에 0을 대입한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 절편 찾기가 되거든? 얘가 0이 되면 x는 2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얘의 x절편은 2분의 1인 걸 찾아요. 가능합니까? 다시 왼쪽에다가 뭐 대입? 0을 대입해. 그러면 x가 0이 됐으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래서 2분의 1과 절편 3분의 1을 찾는다고. 그럼 이게 왜 지금 좋냐면 이러한 상황은 그대로 직선으로 연결된다고요. 어떻게? x좌표 2분의 1이라는 거 찍고 y좌표 3분의 1이라는 거 찍어서 직선을 연결할 수 있게 된다고. 가능하죠? 그럼 이 상황으로서 문제가 출제될 때는 나의 x축과 y축의 절편들이 표현되면 언제나 그 사이에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직각삼각형의 넓이 물어보는 문제가 던져진다고. 오케이,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나의 절편 곱하기 절편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죠? 넓이까지 구하실 수 있다고요.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래서 결국 저런 식이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이 녀석에 대한 추가적인 과정으로 넓이 S는 2분의 1 절대값 A P입니다라는 표현까지 붙이시라고요. 그죠? 그 넓이라는 표현을 주고 싶으면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보시라고. 이렇게.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정도의 표현으로 직선의 의미를 보시면 각각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이 다 표현됐다 체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요. 자, 그러한 표현으로 옆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현의 의미로 가볼 때 22번 콜. 여기 네 문제 다 해봅시다. 어차피 빠르게 갈 수 있으니까 모든 유형들을 한번 다 건드려 볼게요. 22, 23, 24, 25 빠르게 한번 슉 가보죠. 오케이. 자, 다 함께 한꺼번에 쭉 한번 가봅니다. 일단 문제의 적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22번 같이 가보시죠. 자, 문제 엄청 편했죠? 의미만 알면 된다, 그지? X축의 양의만과 이루는 각도 45도.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이 주는 거 기울기는 탄젠트 45도다. 탄젠트 45도 얼마였죠? 왜 그런 걸 물어봐? 심승기야 뭐 이런 표정인데, 그지? 탄젠트 45도는 우리가 45도의 도형의 길이 b를 알았어야 되고 루트 2대 1대 1입니다. 탄젠트는 누구였니? 밑변분의 높이였죠? 그죠? 그래서 이 길이 b, 닮은 b의 형태의 탄젠트 값을 따라서 1분의 1 탄젠트 45도는 1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 이거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 정도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문제가 출제됐다 표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y절편은 마이너스 3이래. 어머나 세상에. 그러면 이 녀석으로 식을 세우면 얘랑 같은 식 x 마이너스 3이라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y절편까지 문제에서 줬으니까 뭐 이건 공짜지. 그래서 이 녀석이 1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녀석이 1일 때 m의 값 3. 이 녀석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하니까 내 녀석이 마이너스 3일 때 n의 값 2 더하면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오케이. 다음 문제 23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23번으로 오면 앞에 있는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한다의 포인트.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 P를 사용하겠다의 표현 보이셨지? 그죠? 그럼 이제 P라는 녀석을 구할 건데 내분은 언제나 뭐다? 플러스다. 2 더하기 3 2 더하기 3 분모에다가 먼저 비율을 더해서 좌표 찍고 그리고 서로의 대각선을 더하셔라라고 얘기하는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죠? 오케이. 2 더하기 18이니까 20 바로 쓸게요. 다시 2 더하기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 바로 쓰겠습니다. 그럼 내가 구한 좌표는 5분의 20이니까 4, 5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니? 오케이. 그러면 결국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곧 나의 직선의 y절편 구하기이기 때문에 자, 일단 먼저 기울기부터 구해볼게요. 기울기는 내 좌표와 내 좌표의 x2-x1, y2-y1의 활용이니까 4 빼기 1 5분의 마이너스 2 빼기 3 마이너스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빨리 정리 한번 해야지.
의미 괜찮수?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5분의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한 점을 선택해야 되니까 두 점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나 같으면 저기 마이너스 1,3 숫자가 그래도 좀 적은 거 하나 선택할 것 같네. 그렇게 해서 결국 이 녀석을 통한 직방을 구하러 갑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은 y 이퀄 기울기 m x 마이너스 x1 거기에 플러스 y1이 됩니다라는 표현이었다는 거. 식 사용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더하기 3이 된다는 거. 마이너스 x 더하기 2입니다라고 최종적으로 식이 나온다는 거 판단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죠? 결국엔 공식화 시킬 수 있는 포인트의 해석들이다 체크하시고요. 이러한 상황에 따르는 y 절편 구하기는 오른쪽에 숫자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 녀석이 답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더라. 단순하게 문제 한번 바라보시면 됐습니다.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넥스트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a 2,5와 b 3,8의 직선과 결국 얘네들을 연결한 직선과 평행이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직선 구하래지. 그지? 자, 여기 집중. 우리 뒤에서 볼 거지만 미리 알고 있던 거 한번 사용합시다. 평행이라는 건 뭐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 그죠? 평행 조건이라는 건 결국 기울기라는 건 아까 처음에 봤지만 x축과 기울어져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평행이는 이 각이 서로 같다라는 거 보실 수 있다고. 어떠한 정보가 평행으로 나타나더라도 항상 기울기가 같죠. 그래서 평행 조건은 언제나 기울기가 같다.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결국 기울기라는 녀석을 저 위의 녀석으로 사용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정보로 바뀔 테니까 기울기 구하러 가시죠. 3 빼기 2 1분의 8 빼기 5 3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기울기 3의 정보가 나타났고, 나의 한 점으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사용할 건데 라고 얘기하는 거 보실 수 있을 테니까 다시 동일 표현입니다. y 이퀄 3 x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이 나타났고요. 3x 더하기 2 그게 곧 내 직선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분명히 단순합니다. 그죠? 알고 있으면 아주 단순하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파악하시라고요.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넥스트 25번까지 쭉 마무리해서 이번 시간도 잠깐 쉬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만 일단 집중. 자,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랍니다. 오케이, 포인트 하나 잡자. 자, 4분면의 표현 한 번만 볼게요.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녀석이 표현된답니다. 그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은 좀 정리 좀 해줘야 돼. 이런 거 물어볼 때 있어요. m이란 녀석이 양수고 n이란 녀석이 양수일 때, m이란 녀석이 양수고 n이란 녀석이 음수일 때, m이 음수고 n이 양수일 때, m이 음수고 n이 양수일 때 각각의 4분면의 결정을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보고 가는 거 좋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이 녀석들을 각각 1, 2, 3, 4라고 놓고 4분면만 한번 표현해 봅니다. 자, 직선 위에다가 올려서 걔네들의 4분면을 결정 한번 볼 건데, 첫 번째 양수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녀석은 우리가 계속 표현하던 녀석, y절편 양수고요. 기울기 양수라고 얘기하죠. 그죠? 그러면 1, 4분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녀석, 2, 4분면이라고 얘기하는 녀석, 3, 4분면, 4, 4분면이 될 텐데, 그 중에 지난다라는 건 결국 얘가 잠깐이라도 스쳐간 영역을 얘기하고, 그러면 1, 2, 3을 지났기 때문에 이 녀석은 1, 2, 3, 4분면을 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죠. 콜? 그러면 여기에서 양수 음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쪽이 나타나니까 이번엔 1, 3, 4가 된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셔야 되고, 음수 양수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녀석입니다 얘기하니까 1, 2, 4, 4분면을 지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한번 체크하시고요. 음수입니다 얘기하면 이런 식으로 지납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때는 2, 3, 4가 된다는 것까지 체크 한 번씩은 해보시는 거 좋겠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4분면을 가지고 나한테 도형의 의미, 곧 직선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더라. 체크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문제의 표현은 3, 4분면을 지나지 않는 직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녀석은 바로 얘였다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도형만 그려내시면 되고요. 자, 문제의 유형으로 가보면 어머나 세상에 그렇게 해서 오른쪽을 봤더니 이 녀석도 대표적인 특징 나타냈네. 다섯 번째 우리 식이었죠. 얘 x절편 얼마라고요? 여기다 0 넣으면 이 새끼 1 되는 x의 값. 그래서 x 아래에 있는 a가 x절편이었죠. y 아래에 있는 절편 b라고. 얘는 딱 보자마자 x절편 a, y절편 b라고 보시라고. 가능해? 오케이. 그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고, 그럼 이 새끼는 그냥 보자마자 바로 x절편 a에 y절편 b인 녀석인데 기울기 음수에 y절편 양수인 꼴이 나타나야 되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다고. 의미 괜찮아? 1, 4분면, 2, 4분면 그리고 4, 4분면을 지나면서 3, 4는 지나지 않는 직선. 오케이. 자, 그렇게 됐을 때 그 상황에 따라서 x절편은 a라고 얘기했고요. y절편은 b라고 얘기했는데 다 양수인 꼴이네.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넓이를 물어봤는데 그 넓이는 xy축으로 둘러싸인 게 직각 삼각형된 됐지? 그죠? 오케이. 그럼 여기는 절대값 세움에도 굳이 붙일 필요 없이 2분의 1 a, b가 9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너무나 단순한 a, b 18입니다의 표현의 문제였다는 거 체크 가능했다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마무리 지어볼게요. 자, 갑시다. 7번 넘어가 보시죠. 자, 응용 파트야. 그지? 응용 파트 여러 가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테니까 일단 한번 하나씩 템버 잡아봅시다. 첫 번째,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떠한 특정한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포인트는 무조건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울기가 같다. 의미 괜찮죠? 이런 거예요. 한 직선 위에 세 개의 점을 굳이 보여줄 필요 없는데 나에게 세 점을 다 보여준다라는 건 AB의 기울기와 BC의 기울기가 같다. 혹시나 하나 더 표현할 거면 CA의 기울기도 같겠죠. 어떠한 녀석을 선택해서 가더라도 상관없이 모든 점들에 대한 기울기는 동일하다. 그게 한 직선 위에 있을 때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두 번째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 넓이의 이등분입니다. 이 넓이의 이등분이라는 걸 딱 세 가지의 포인트로 정리를 해서 이 직선의 응용은 마무리 지을 건데 첫 번째 한번 가볼게요. 첫 번째는 삼각형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그 삼각형에 한 꼭지점의 직선을 지나는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타나. 그리고 나서 이 직선이 이 넓이를 이등분한답니다.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떠한 표현이냐면 이런 거야. 어떠한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상관없어. A, B, C라고 우리가 표현해 보고요. 그 상황에서 나의 직선이 한 꼭지점 A라는 녀석을 공유하면서 이 녀석의 넓이를 이등분한대. 그럼 내 넓이랑 내 넓이가 지금 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지? 근데 이러한 넓이의 이등분에서 한 점을 같이 공유한다는 건 결국 이 녀석의 높이가 일정합니다의 얘기를 한다는 거 판단하시면 돼. 오케이? 다시 한 꼭지점을 지납니다라는 지금 이 표현은 뭐가? 높이가 일정합니다의 표현을 준다는 거 판단하시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넓이의 이등분입니다라는 지금 이 표현이 이 녀석이 딱 연결됐을 때 오케이. 결국 넓이가 이등분 되려면 뭐가? 밑변이 이등분 돼야 됩니다라는 표현으로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거죠? 가능합니까? Yes. 그래서 전체적인 테마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아하. 결국 나의 직선은 A를 x1, y1이라고 놓으면 A와 BC의 중점 M, 곧 나의 밑변을 이등분한다라는 표현으로 넓이의 이등분이 표현될 테니까 BC의 중점 M. 그러면 2분의 x2 더하기 x3, 2분의 y2 더하기 y3라는 녀석을 지나더라의 표현으로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하시면 되겠죠. 결국 얘네들의 좌표가 x1, y1, x2, y2, x3, y3일 때의 표현으로 정리 한번 해본 겁니다. 의미 괜찮죠? 결국 밑변의 중점을 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삼각형에서 한 꼭지점을 공유하는 곳 그 한 꼭지점을 지나는 직선의 넓이의 이등분 표현 첫 번째 테마더라.
체크 한번 하시고, 자, 두 번째로 넘어올게요. 두 번째 도형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칭형 도형에서의 넓이의 이등분이라는 거 판단하시면 돼. 자, 일단 여기 한번 봐봐. 쓰던 거 멈추고, 대칭형 도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원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원이라는 건 항상 좌우가 접힐 수 있는 나의 지름의 형태에서 대칭인 지금 도형이 원이죠. 그치? 무슨 말이야? 직선과의 관계에서 이 원은요, 이렇게 반띵이라는 게 가능해지죠? 하나의 선을 그리면 좌우가 접히지? 넓이가 이등분된다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 녀석은 어떠한 지름을 선택해서 내 녀석을 반띵하더라도 모두가 다 대칭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지. 그래서 원은 가장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도형 중에 아름다운 도형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가장 완벽한 도형이라고 표현하지. 예, 그러니까요. 무슨 소리야 개새끼야.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오케이? 자, 아무튼 자, 그러한 상황을 지금 가지고 있어서 이러한 대칭형 도형이라는 녀석은 언제나 원부터 출발하고요. 그 원이라는 녀석이 나타날 때 이 녀석의 넓이의 이등분을 한다라는 표현은 항상 그 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포인트 끝. 가능한가? 어떠한 직선이 선택되더라도 그 직선들은 나의 원의 중심을 지나더라. 이렇게 테마 하나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원에 접하는 도형들이 또 대칭형 도형이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직사각형. 그지? 직사각형이라는 도형이 나타나면 직사각형의 도형은 그 안에 정사각형도 포함되어 있을 거고, 이 도형의 표현에서 이 녀석들도 마찬가지 대각선을 선택해서 이 녀석의 선으로 자르든, 혹은 반띵이 되는 지금 정확한 나의 중앙, 이 위치, 윗변과 아랫변의 중앙점을 이렇게 지나는 직선으로 자르든, 혹은 이렇게 중앙점으로 자르든. 근데 그런 것들이 기분 나빠? 그러면 아무거나 선택해서 비스듬하게 잘라도 넓이의 이등분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그죠? 이렇게 되는 녀석들, 이렇게 되는 녀석들, 혹은 이런 녀석들, 이런 녀석들, 어떠한 직선을 선택하더라도 내 도형은 위쪽과 아래쪽의 넓이 이등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치? 근데 그건 당연히 원과의 관계였다고요. 이 원에서의 표현에서 얘도 어떤 녀석들에 대한 선이 보여지더라도 대칭이 됐다 이거지. 그치? 그러면 결국 그 상황에서 얘네들의 넓이가 이등분된다라는 표현 또한 그 사이에 이 중심, 원의 중심이었던 이 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야. 가능해.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도형으로 가면 원의 중심이라고 말하기 힘드니까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표현하든, 혹은 이 녀석의 중앙점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이거 우리만의 약속인데, 이 중앙점이란 녀석을 정의를 내리면 어떻게 표현의 정의를 내려주시면 되냐면, 얘는 대각선들의 중점 혹은 교점이라고 갑시다. 의미 괜찮겠죠? 그죠? 대각선들의 교점 혹은 대각선들의 중점,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으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식기가 넓이를 이등분하더라. 또 어떤 도형이 있을까? 라고 보니까 이런 것도 있다 이거죠? 그지? 이게 이제 정사각형일 텐데 그 정사각형의 형태를 포함하는 또 누구? 마름모. 의미 괜찮수? 오케이. 마름모란 녀석이 나타나더라도 이러한 녀석에 대해서 어떠한 녀석들? 넓이가 이등분되는 녀석들. 가장 먼저 보이는 이러한 이등분의 선분들이랑 이렇게 보면 또 평행세 변형이 보여지기도 하겠네요. 이러한 선분들이랑 어떠한 녀석들을 포인트로 잡더라도 비어있는 공간을 채웠을 때 정확하게 넓이가 이등분되는 형태들의 모양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 이후의 과정들은 더 이상 표현하지는 않을게. 이렇게 대칭형 도형이라는 녀석들이 나타나는 건 언제든지 중앙점을 지나는 직선들에 대해서 넓이가 이등분됩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 판단만 한번 해보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그러한 상황들과 함께 세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다 활용하지 않고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우리는 그 외라고 합시다. 얘는 활용의 포인트가 없어. 그러면 그 외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전체 넓이가 2배 부분 넓이라고 표현하자고요. 오케이? 당연히 이게 제일 먼저의 단순한 표현이었겠지만
우리는 활용의 포인트를 먼저 봐야 되니까 활용 1번, 2번 보고 마지막에 안 되면 어떻게 하자? 전체 넓이 구하고 부분 넓이 구해서 2배 관계로 표현하자. 그게 넓이의 사실은 2등분이죠. 그치?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금 옆에 실려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만 우리가 담아 볼게요. 예시로만 그냥 보여드립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풀 거 아니고요. 이런 형태들이 문제가 출제되더라 정도만 한번 보시죠. 자, 이런 도형을 보여준다고. 사각형에서 사각형이 빠진 도형. 오케이? 예를 들어보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1, 2, 4, 4 이렇게. 가능?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하나의 직선입니다라고 표현하면서 그 녀석이 이러한 녀석에 이렇게 뚫고 지나가는 직선이 표현됐을 때 얘를 y는 n분의 n x입니다라고 표현 한번 해보자. 의미 괜찮죠? n분의 n도 좀 기분 나쁘면 ax로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 직선이 이 왼쪽과 오른쪽의 넓이를 2등분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서 포인트를 던진다고요. 오케이.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자? 라고 얘기하면 야, 얘는 이 도형이 지금 나한테 의미하는 게 넓이 2등분인데 위쪽 도형이랑 아래쪽 도형에 지금 뭔가 특징이 없어. 그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 뭐로 가야 돼? 이렇게 가야 돼. 어떻게? 전체 이 녀석에 대한 넓이를 ES로 가자. 이게 전체 넓이. 그치? 전체 넓이를 구하라고 문제 줬잖아. 어떻게? 4랑 사실 여기는 4는 좀 애매한데 여기 3이라고 가볼까? 길이가 여기가 좀 짧은데 그죠? 3, 4 이렇게 문제 바꿀게. 그럼 3 곱하기 4라는 전체에서 1 곱하기 2인 그 부분을 빼면 그게 내 전체 넓이가 되잖아. 그지? 사각형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을 뺀 게 내 전체 넓이. 그래서 전체 넓이를 구하기 편하게 줬고요. 그래서 부분 넓이는 5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그럼 이제 이 부분 넓이를 가지고 나의 미정계수가 선택되어 있는 녀석들의 값을 구하러 간다고. 어디로 가면 돼? 그 둘 중에 편한 쪽으로 가야 되니까 당연히 이 녀석에서 문제를 선택할 때 이 문제가 딱 내 눈에 보이면 이 넓이를 가시는 게 편하다고요. 그죠? 위쪽은 사각형의 모양이 아니잖아. 끊어진 어떠한 도형이잖아.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도형은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녀석으로. 그러면 이 녀석의 좌표를 활용합니다의 포인트가 되니까 얘는 3,3a가 되고요. 얘는 1,a가 되죠. 그지? 그리고 지금 높이는 2입니다라는 사다리꼴 모양이 되니까 밑변의 길이를 3a로 선택하고 지금 윗변의 길이를 a라고 선택해서 그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3a 더하기 a입니다라고 표현하면 문제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의 내 예시로 a의 값은 4분의 5입니다라는 걸 구할 수 있었더라의 포인트라는 거 체크만 하시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안 되는 것들은 그 외의 과정으로 전체 넓이와 부분 넓이를 구해서 포인트를 잡아보자. 체크하시면 넓이의 2등분에 대한 전체적인 세 방향의 과정들을 정리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옆에 있는 문제들을 여러분들 연습하러 들어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옆에 있는 문제를 딱 풀면서 마무리 지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힘내시고 26번, 27번, 28번 홍홍 그리고 29번은 이제 독특한 문제 응용 파트에서는 사실 이제 보여주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거 문제 하나 딱 나왔으니까 알았어. 29번은 과제로 드릴게. 28번까지 딱 3문제 유형들에 대한 정보 딱 정리하시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오케이. 자, 출발 한번 합니다. 26번 가볼게요. 세 개의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때 K의 합을 구하는 문제 던져졌죠. 그죠? 포인트 딱 보자마자 한 직선이 뭐가 같다? 서로의 기울기가 같다.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지?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A와 B 사이의 기울기 먼저 구합니다. A,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6분의 K-2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을 거고요. 두 번째, 이 사이의 기울기 구해볼까요? C, B 사이의 기울기를 구해보면 2K-3분의 K 플러스 1, K니까 1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했을까? 의미 괜찮죠? 오케이. 어머나, 뭐야? 이거 얘네들끼리 서로 같다네? 그러면 여기라는 녀석은 K-2 곱하기 2K-3과 같다라는 식도 바로 꺼냈을 거고 2K제곱 마 4K 마 3K 마 7K 플러스 6 마이너스 6 0입니다가 나타나는 거 바로 보실 수 있었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K값의 합은
K 값이 0이거나 또는 2분의 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판단 대사, 2분의 7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Yes.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27번으로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오케이, 스톱. 자, 27번은 같이 한번 갑니다. 문제를 딱 적어보니까 이거 같이 가야 되겠다 판단이 되는 문제인데요. 자, 27번을 살짝 별표 하나 더 달자. 넓이 2등분의 문제가 아니라 얘는 넓이를 등분하는 문제로 지금 출제가 된 경향을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죠? 한 단계 더 활용했다라고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는데, 그래도 문제를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편했던 이유는 딱 하나. 삼각형을 등분할 때 꼭지점 하나를 공유했지. 그지? 표현은 동일합니다. 내 직선이 너를 2등분하든 혹은 3등분하든 혹은 4등분하든 상관없이 하나의 꼭지점을 공유했다라는 이 말은 그대로 나의 이 삼각형에서의 높이는 같이 사용할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A를 보자마자 오케이, 이 안에서의 높이는 A를 선택한 모든 삼각형에서 일정하구나 판단 기준이 들어간다고요. 그죠? 그러면 높이가 일정하다라는 말은 곧 넓이의 B가 밑변에 B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걸로 곧바로 연결도 가능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2등분이라고 얘기할 때는 중점을 활용했던 거지. 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표현을 그 다음에 연결시켰냐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표현할 때 전체는 S1, 곧 내가 표현한 이 오른쪽에 등분되어 있는 삼각형의 넓이에서 3배와 같더라라고 표현한 거. 그죠? 그럼 결국 여기가 S1이면 얘는 2, S1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전체가 3S1이라고 지금 표현한 거지? 1대3. 그러면 결국 여기가 1이면 비율로서 여기가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었죠. 의미 괜찮을까? 그러면 결국 이 표현은 내 사이에 나타나는 점의 표현이 T인데 그 T는 BC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라고 표현한다는 거 체크 가능하겠죠. 이러한 표현 체크 가능하겠지. 이러한 표현 다시 한번 체크 가능하겠죠. 이게 주요 표현이었다 이거야.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저러한 넓이의 표현이 나의 내분의 위치를 나타내는 정보로 바뀌면서 D를 구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D를 먼저 구하시면 되는데 D라는 녀석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과 2,2라는 녀석을 2대 1로 내분합니다. 플러스 과정의 연산을 보여주더라. 빠르게 2 더하기 1, 2 더하기 1, 3 찍으시고 대각선 곱하면 4 마이너스 7이니까 마 3, 4 마 1이니까 3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D는 마이너스 1,1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 가능했다. 콜. 그런 녀석을 통해서 L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나의 빨간색 지금 이 직선이 L입니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L이라는 녀석의 특징을 잡아보니까 그 D라는 녀석과 꼭지점 공유에 1,5를 지나는 직선입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 판단 가능했을 거예요. 그럼 빨리 기울기 먼저 구하시고요. x2-x1은 2분의 y2-y1은 4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기울기 2에 한 점은 마이너스 1,1 작은 그래도 좌표 사용할까요? D라는 녀석을 그러면 내 L은 기울기 2 Y를 안 써버렸네. L이라는 녀석은 Y 이퀄 2 X 마이너스 1 더하기 Y1 2X 더하기 3입니다라는 직선이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콜. 테마 한번 이렇게 도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시고 28번 그래도 27번보다는 훨씬 쉬운 유형으로 던져지고 있습니다. 체크 하나 하셔서 마무리 지을게요. 오케이. 자, 마지막 문제니까 곧바로 하러 가볼게요. 이 문제는 사실은 포인트가 조금 약합니다. 문제가 출제되면 도형을 두 개를 붙이긴 했지만 얘네들의 넓이가 동시에 2등분되는 직선을 찾아라라고 문제 던지는 거 보시죠. 그치? 근데 얘네들 다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면서 대칭형 도형 보여주는 거 보이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빨리 내가 보이는 도형의 중앙점 찾으라고. 가능해? 이 중앙점에 대각선의 중점입니다라는 표현으로 마이너스 4,0이랑 마이너스 0,
0,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의 중점으로 연결해서 하나 찾으시면 되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이 녀석들 더해서 나누기 2니까 본래 보여 원래 마이너스 2라는 거. 그리고 마이너스 2와 0을 통해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곧바로 찾을 수 있지. 네, 이렇게 평행한 도형이 아닌 상태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대각선 찾아서 중점 찾으시는 게 편해요. 가능할까? 오케이. 자, 이쪽도 봅시다. 내 녀석도요. 한쪽만 이렇게 대각선 그리면 되겠죠? 얘는 3,1이고 얘는 1,5랍니다. 둘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2, 둘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3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 나의 직선, 이 넓이를 2등분하는 직선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중점과 이러한 중점이 지나가지는 직선이 된다고. 콜. 그러면 결국 이 직선이라는 녀석의 특징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과 2, 3을 지나는 직선입니다의 표현이 될 거고요. 곧바로 우리는 기울기부터 구하러 갑니다. x2-x1 4분의 y2-y1 4가 되네요. 어허, 내 기울기 1이구만. 한 점이라는 녀석은 그래도 이번에 양수인 쪽 거의 비슷하다면 2, 3을 선택해서 한번 가볼게. 그렇게 되면 y equal x-x1 더하기 y1이 됩니다. x 플러스 1이더라. 포인트 체크하시죠. 그러면 괜찮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오늘 수업은 마쳐볼 테니까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잠깐 준비하신 뒤 테스트 보도록 하겠습니다.